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K리치 위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모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휴가 잘 갔다 왔나요? 예, 아주 네.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 다녀오셨는데, 네. 뭐 사실 저희 일본도 가끔 다루잖아요. 네. 뭐 일본 지금 뭐 한국인들 많이 가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일본 쪽의 어떤 뭐 분위기가 입국자도 많아지고 좋다고 하던데, 네. 어떻던가요? 뭐 그게 사실 리츠 투자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갔던 데는 오사카랑 교토였는데 교토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만한 그런 거는 당연히 없을 테고, 네. 오사카 이제 도톤부리 쪽이랑 그리고 그 저희 기고문에도 많이 나왔던 네. 그 백화점들 있잖아요. 한신백화점, 한큐백화점 뭐 그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근데 일단은 뭐 제가 뭐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되게 거의 인사리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네네. 사람들이 되게 많고, 네.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뭐 되게 침체된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본 쪽 참 요즘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글로만 보다가 실제로 이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크고, 어떤 나타나는 거죠? 백화점의 규모들이나 그쵸. 예. 오사카 처음 가셨나요? 두 번째인데 10년 전에 가서, 근데 그때는 이제 전혀 그냥 오로지 관광의 목적으로, 이번에도 뭐 관광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 없이 갔던 거고. 이제 뭐 이걸 리츠나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 기고문도 있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국 다시 돌아와 보죠. 네. 이게 지금 뭐 제목부터 좀 암울하네요. 지난주는 전반적인 시향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도 그렇고, 이게 지난주까지의 시황이긴 했는데 이번 달 내내 이제 좀 어려움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좀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파월 의장이 네네. 미국 의회에 가서 청문회 비슷하게 이렇게 네. 하다가 나왔던 발언들이, 평소에는 이제 본인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청문회에서는 이제 질문을 받고 거기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원론적으로 파월 의장이 했던 말은 3월 그 FOMC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지만, 네네. 뭐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하고 종전보다 이제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게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원래 그 미국 기준금리 한 5% 초반 정도로 봤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6%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속도나 뭐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더 좀 가팔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상장 리츠 시장에서도 계속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별로 좀 보니까 18개 리츠가 일별로 계속 소폭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던 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마이너스 0.78% 정도였는데 이게 거의 7주 연속으로 네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세이긴 하지만 뭐 2, 3주 떨어졌다가 한 주 올라가고 이런 구도였다면은 상장 리츠는 좀 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이 거시 경제 이슈들, 뭐 금리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이제 뭐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라서 그렇죠. 당분간은 이게 이런 변동성이나 약간 좀 좋지 않은 분위기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이번 주 14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이제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 네네. 이 숫자가 발표된 이후 그리고 22일에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미국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이제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기간으로 다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 부분도 아마 좀 봐야 될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뭐 상장 리츠 이제 IPO가 이제 금방 이제 곧 있잖아요. 예, 두 개 정도. 네. 하나 리츠, 삼성 FN 리츠가 있는데, 네. 또 오늘은 삼성 FN 리츠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는 날이기도 해요. 네네. 뭐 이제 최근에 인터뷰 통해서 몇몇 얘기를 밝혔지만, 네. 두 리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하나 리츠 수요 예측을 실시했네요. 네. 뭐 그 결과가 경쟁률이 7.24대 1로 나왔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관심, 뭐 의미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리츠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주 휴가 가기 전에 수요 예측을 하고 발표를 이제 저희 휴가 기간에 네네. 나왔었는데 네. 그 휴가 전에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나쁘지 않다더라 라는 정도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 뭐 잘 마무리 수요 예측이 됐구나 했는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경쟁률 자체가 이제 7.24대 1 정도인데 네. 이것만 봐서는 거의 되게 어려운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힘들게 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나오면 사실 진행하기가 힘든 정도의 결과인데 다른 리츠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뭐 세 군데 상장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 KB 스타리츠 빼고 이제 코람코가 794대 1,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1170대 1, 네네네. KB 스타리츠는 이제 26대 1 정도인데 KB 스타리츠도 되게 안 좋았다고 했지만 26대 1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거를 뭐 경쟁률만 보고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되게 높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그 예정된 배정 물량에서 거의 50% 이상이 이제 의무 확약을 걸었거든요. 기업들이. 네네. 근데 이게 보면은 또 재밌는 점은 건수랑 그러니까 그 청약 주체랑 네. 그 청약 물량 기준으로 각각 나눠서 보면은 청약 건수 기준으로 하면 10%가 안 되고 네네. 주식수 기준으로 하면 50%가 넘는 거를 봐서는 특정 기관에서 이제 의무 확약을 많이 걸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 네네. 근데 어쨌든 의무 확약 비중이 높다는 거는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한동안 이제 그거 엑시트를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경쟁률로는 볼 수는 없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도 안 그래도 이거 하기 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되게 과거 상장한 리츠 중에 비슷한 사례가 ESR 캔들 같은 경우가 2020년에 말해. 네, 8.75대 1을 기록했는데 수요 예측은 그랬던 거죠. 네 근데 의무 확약 비중이 거의 그 주식수 기준으로 67%였거든요. 네네네. ESR 캔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가가 안 좋지만 당시에 이제 상장하고 주가가 되게 우상향 흐름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하게 뭐 경쟁률만 놓고 뭐 결과가 안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보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의미를 찾자면은 누구나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이런 결과일지라도 잘 마무리된 거 자체의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FN리츠 수요 예측이 다음 주인가요? 그렇죠. 21과 21일인데 네네네. 근데 뭐 또 일부에서는 어차피 이번 IPO는 기관이 그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인 청약이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이랑 내일 이제 하나리츠 개인 청약이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삼성리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분위기를 감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리츠 개인 청약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결과만 봐서는 뭐 2대1 이상만 나오면은 선방했다. 성공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관이 의무 확약을 많이 걸었다는 것보다는 뭐 특정 기관이 그쵸. 물량을 많이 이제 의무 확약을 걸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2대1이면은 이제 실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개인들은 이제 네. 그냥 단순한 어떤 의미 확약보다는 이 경쟁률에 되게 많이 이제 신경을 쓸 것 그렇죠. 같고요. 그 영향이 네. 되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상장되어 있는 리츠 주가가 네. 5,000원도 안 되는 데서 두둑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건 아니라서 네. 말씀하신 대로 2대1 정도만 돼도 그냥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드네요. 네. 롯데리츠 얘기하셨는데 네. 뭐 이 지금 회사채 공모 구조 최종 제시했다 이 내용을 썼어요. 네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뭐 저희 SPI에서도 몇 번 다루긴 했는데 3월에 원래 차입금 리파이낸싱이 4,580억이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원래는 담보대출로 이렇게 조달했던 자금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차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담보대출이었던 거를 뭐 회사채랑 담보대출이랑 섞어가지고 네. 리파이낸싱을 하겠다라고 이제 2월까지 준비를 했었던 건데 그 일환으로 이제 회사채 발행 공모 구조를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하면서 네. 적시를 했던 건데요. 원래는 이게 뭐 롯데리츠도 수요 예측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방향으로 갈지 모르다 보니까 수요 예측 없이 최종적으로 이제 뭐 청약 절차만 거쳐서 발행하라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게 이번에 뭐 4,580억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하반기에도 리파이낸싱이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이제 부담스러운 국면은 지난 걸로 해석이 된다. 물론 뭐 금리 네. 지금 상승 국면이니까 완전 안심하기는 힘들지만 원래 연초만 해도 한 1조 정도였잖아요 리파이낸싱. 네. 근데 지금 1월이랑 3월에까지 하는 거 치면 7천억 정도를 이제 상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환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6월에서 거의 12월 이렇게 좀 분산된 구조다 보니까 네네. 담보 대출을 뭐 베이스로 깔고 가면은 연초 대비해서는 분위기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리츠는 저희가 이제 몇 번 그동안 다뤘는데 그 네. 원래 이제 기존에 이제 대표 운영력이 나갔잖아요, 회사를. 네, 네, 나오고 네. 나서 지금 뭐 그 다른 이제 뭐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내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 본부장님 전임 본부장님 자리는 음. 내부에서 이제 회계랑 재무 전문가이신 분이 네네. 본부장 자리를 승계를 받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실무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이제 롯데리츠 시작 때부터 있었던 분인데 네네. 아무튼 뭐 약간 좀 작년이랑은 조금 바뀌긴 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김시목 에디터랑 저희 저녁 점심 먹다 그 얘기한 것 같은데 뭐 리츠 운용료들도 만나면 요즘 너무나 이제 다운돼 있다. 네. 실제로 요즘 뭐 주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요즘 운용료들이? 아무래도 저도 이거를 고민도 하고 취재도 하면서 적정 시점을 재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힘든 부분이 조금 이제 진화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좀 바뀐 부분은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산 편입 증자 이게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에서 네. 뭐 좀 보수적으로 많이 봤다면은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강화되거나 좀 약간 뭔가 개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3년 쌓이면은 시간 지나고 보면은 주주들 때문에 주주들로 인해서 뭐 그런 걸 안 했던 곳들이 3, 4년이 지났을 때 그때 주주들은 또 한편으로는 왜 안 키웠냐? 그렇죠. 그때 오히려 기회이지 않았냐 라고 오히려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점에서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뭐 SK리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SK리츠가 좀 다소 좀 공격적이고 무리해 보이는 듯하게 팽창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주가가 모든 건 아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뭐 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지부진한 리츠 같은 곳들이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능사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어떻게든 증자가 지금 증자를 할 수 없다면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뭐 메자닌이라던가 시비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역시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진퇴양난이에요. 주가가 좋지 않은 곳들은.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그 최근에 이제 독자들 요청이 와가지고 이제 네. 상장 리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몇 군데는 했어요. 네, 이제 네. 마스톤도 했고 뭐 하나도 했고 이제 뭐 코남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도 했고 또 이지스도 했는데 이지스 네. 밸류 리츠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은 또 특별히 그 주주가 있어가지고 요청이 왔는데 이제 문의를 드렸더니 3분기 정도에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네, 운용력이 이제 뭐 그러니까 위에 이제 총 책임하시는 분이랑 핵심 운용력들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이 얘기였는데 네. 바뀌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 이 운용력들도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자기가 맡고 있는 리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이제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게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리츠도 꽤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이제 뭐 글로벌 어떤 지금 이제 거시 환경의 변화와 이런 것들은 글로벌 리츠들이 모두 다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역사가 오래된 리츠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 보면 이제 해외 리츠를 보면 이제 한국 리츠들은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국내에서 상장된 한 20개 남짓한 리츠 사이에서 서로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성을 아직 잘 못 잡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 보면 그렇죠. 사실은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피어 그룹을 이제 국내 리츠끼리 볼 게 아니라
글로벌 리츠를 보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IR이라든지 뭐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약간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리츠들이 좀 길게 보고 뭔가 방향을 잘 잡고 가야겠다는. 그렇죠. 이게 뭐 결국에는 구분기 에디터가 말씀하시는 부분도 뭐 제가 말하는 부분이랑 닿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리츠를 운용하고 가져가야 될지, 네. 뭐 중장기까지도 아니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거 뭐 길게 봐서는 또 해외 리츠, 글로벌 리츠들을 사례를 많이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츠 운영료 한 명 한 명이 이제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결국 구조의 문제인데 이제 회사가 이제 그런 리츠를 정말 만들 의지가 있다면 리츠 운영력들이 오랫동안 여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헌신을 다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조, 뭐 성과 보상 체계랑 이런 것들 좀 마련을 해줘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이제 뭐 오히려 이 시기에 그런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듭니다. 네, 이번 주 K 리츠 클리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